내가 최근에 이용대 경기를 보고 온 심판인데 규정을 몰라? 이러면서 셔틀이 깃털이 살짝 넘어와도 이건 넘어온 거기 때문에 쳐도 됩니다. 그 얘기 해요? 그 얘기를 주려고 저한테 끝까지 들어. 저 그거 넣을 줄 알았으면 계속 넣었죠. 동호인대로 나갔는데 못 본다고 싸운 적 있어요 그러면? 난 동호인들 심판을 보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선수들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자, 오늘은 아시아연맹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은 되게 딱딱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걸 되게 편안하게 맨날 하거든요. 콕 집어 말하자면 뭐 동호인분들 오시고 진짜 코치분들 오셔왔는데 오늘은 딱 의상부터가 너무 두 분 다 너무 야시연맹 갇혀가지고 저도 이렇게 입고 오시면 제가 뭐가 돼요? 뭐 우리 언더플레이 구독자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씩 보셨겠지만 그래도 각자 개인 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연맹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형호 심판이라고 합니다. 심판 경력은 올해로 13년 차가 됐고 앞으로 더 열심히 심판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3년 되었어요? 네, 13년 됐습니다. 심판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사실 이용대 선수랑 좀 연관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때 2012년도 코리아 오픈 결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경기장 직관을 갔었는데 경기장 안에 이제 라인저지 분들 그분들하고 어떻게 얘기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신청해서 자원봉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라인저지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배드민턴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저는 그때 배드민턴 심판이 됐습니다. 배드민턴을 하다가 심판이 되신 게 아니라 배드민턴 동호인으로도 실제로 활동은 했었는데 네. 경기장 코리아 오픈 결승 관람 갔다가 너무 경기장 안에 나도 한번 일원이 돼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연맹 배드민턴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그 규정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몇 번 나오셨으니까 두 분 다. 베가스터디 프로그램에 네, 봤죠. 이용대 아닌 사람으로 최고 조회수를 덕분에 10만 됐네요. 일조하셨습니다. 일조한데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성격에 약간 군대 교관 같으신 베가스터디랑 컨셉이랑 너무 김현엽 심판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쩐지 너무 우리 빡빡하더라. 그 이야기 이따 해보고요. 네, 뭐 주실 거 가져오셨다면서요. 주실 거. 네, 뭐 네네. 제가 또 원더플레이 10만 구독자 달성에 기여한 심판으로서 네. 제가 2022년도에 말레이시아 오픈과 말레이시아 마스터즈 대회를 네. 갔다가 구입해온 티셔츠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외국 대회 나가면은 그런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이런 디자인들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레오파드의 표범 무늬가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 우리 몇만 가야 돼요? 50만? 100만 가야죠. 바로 100만이요? 네. 와 10만 7년 걸렸나? 5년 걸렸어 5년. 100만 가려면 이용대가 제니 가르치는 시간이 한 달 동안 하면 이번 편 이벤트로 두 분 나오셨으니까 네. 이벤트로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 챌린지 없었을 때도 그러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도 뭐 저도 게임을 뛰고 있었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야생이었죠. 그때는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스케줄과 진짜 많이 싸우겠고. 네. 그래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뭐 셀 수가 없는데 저의 에피소드 말고. 2016년도 이제 대학 일반부 가을철 대회였습니다. 당진에서 시합을 하는데 그때 참가 팀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코트가 4개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심판이 딱 4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말뚝인데 뭐 당연히 라인저지였고 비디오 판다고는 더더욱 없고 그냥 점심시간에만 잠깐 당진 지역의 지도자들이 교대를 해줘가지고 얼른 가서 밥 먹고 와서 하루 종일 심판을 봤던 그런 적도 있었고. 와 그런 적이 있어. 네네. 그러면 진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시죠. 뭐 집중력뿐만 아니라 일단 선심이 없는데 엄파이어 혼자서 모든 라인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극한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심판들도 그런 저희들의 환경을 얘기를 하면은
한국 심판들은 다 슈퍼맨이냐고 할 정도로 예.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제가 알기로 단체전도 5종목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혼자서 다 했죠. 혼자 다 다 지금은 바뀌잖아요. 바뀔 때도 바뀔 있고 때도 뭐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그때 아. 단체전 혼자서 하면은 진짜 뭐 5시간 혼자 그러니까. 앉았을 때도 있고 파이널 가면은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3대5 끝나면 그냥 다행인데 5종목 다 해. 파이널까지 가면 네. 뭐 1시간씩만 해도 5시간이야 그냥. 화장실은 보내주고요. 화장실은 그때 제가 하나 끝나고 한 경기 끝나고 그치 한 경기 끝나고 그 다음 게임. 네, 다음 선수 토스 해놓고 얼른 뛰어가는 거죠. 또 에피소드 있어요? 혹시 전에 챌린지 없었을 때 에피소드? 근데 너무 많죠. 그냥 항의 받고 이런 게 특히나 또 실업팀 선수들은 셔틀도 너무 빠르고 정확하니까 라인 근처에 다 가잖아요. 그렇지. 아 인이다 생각하고 인 판정했는데 선수들이 이제 이만큼 나갔다고 항상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솔직히 그때는 잘못 판정할 때 조금씩은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 당연히 왜냐면 없을 수가 가리거나 없어요. 네, 네. 솔직히 없을 수가 가려버리면 없는 게 네. 특히나 이제 백바운더리 같은 경우 이렇게 클리어 뚝 떨어지면은 너무 인으로 보이거든요. 저희 눈에는. 그런데 그게 비디오 판독 이제 들어와서 그런 거 보면은 조금씩 나가더라고요. 그게 나간 셔틀이고 또 반대로 사이드라인 같은 거 스매시 빵 때려가지고 봤을 때는 저희 눈에는 아웃으로 보였는데 비디오 판독해보면 그게 인이더라고요. 그치. 그 시절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자 실업팀 경기였는데 선수가 셔틀을 클리어를 딱 쳤는데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콜을 하고 그때는 터치패드가 아니니까 아웃하고 이걸 넘기면서 점수를 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아웃콜을 못 들었는지 셔틀을 쳐서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인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쓰는 순간 식은땀이 그럴 수 있겠다. 네네. 본인 인정한 거잖아. 네. 본인이 인정했는데 저는 아웃이라고 딱 콜을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당연히 항의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저는 아웃콜 못 듣고 그냥 줬다. 안 보고 떨어지는 거 못 보고 네. 넘겨준 거다라고 뒤늦게 수습은 했지만 이미 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그럼 어떤 판정이었어요 그때는? 그땐 심판의 첫 번째 최초의 콜대로 이제 그렇죠. 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뭐 그 지역의 중학생들이 선심을 보거나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초등학생들이 선심 본단 말이에요. 아니 뭐 고등학생들이 오거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더 안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항의를 강하게 해가지고 쪼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엄파이어가 제재를 가하고 카드를 주기도 합니다. 그건 절대 못하게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이용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앉아있는 후배들이 다 이용대 선수의 팬이잖아요. 그냥 좀 아마 알게 모르게 유리한 판정을 하지 않았을까. 있죠. 네. 저는 선에 근처에 가면 화이팅부터 먼저 했어요. 이런 것도 심판들은 제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네. 떨어지자마자 바로 뭐 인인데 아웃인 척 해야 되고. 근데 요새 챌린지 있는데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 그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뭐요? 그 진용이라고. 진이 그래. 아니 요새는 챌린지가 있으니까 물론 화이팅 할 수 있지만 그 챌린지가 있으니까. 이제 본인의 판단이 맞아서 정말 내 쪽에 떨어진 셔틀이 아웃이라서 샤우팅하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떨어지면 그 반사적으로 샤우팅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판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심판이 제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주다가 카드도 자주 주곤 합니다. 네. 요새 시스템은 어때요? 그 이런 지금 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졌죠.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네, 정말 좋아졌죠. 왜냐면 이게 내가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보다 선수들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그게 가장 잘된 점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럴 수 선수가 있겠다.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힘든 거는 똑같아요? 힘든 건 힘든 건 똑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인아웃을 봐야 되는데 그 혼자서 똑같구나. 봐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경기하는 도중에 오심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혹시 그 선수에게 약간 미안함을 느끼거나 약간 좀 내가 오심이다 라고 조금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경기 중에는 사실 내가 이 선수한테 대해서 내가 심적으로 이거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경기 중에는 잊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선수한테 또 어떤 보상 판정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선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심판이 정말 볼 수 없는 미세한 몸에 맞았다든지 상대방의 라켓에 스쳤다든지 하는 그런 폴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경기장 환경에 따라서 심판은 사실 좌우로 움직이는 셔틀을 보기 때문에 귀로 들어야 되는데 시끄러운 환경에서 못 들었을 경우에는 저만 그 코트 안에서 그 폴트를 못 본 거예요. 근데 모든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움직이는 셔틀을 종으로 보니까 이게 음. 미세한 터치도 움직임이 보이니까 막 선수들이 항의를 하면은 아 이게 내가 못 본 폴트였을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흐름이 좀 바뀌잖아요. 그쵸. 그런 게 경험을 네네 하셨을 때 코트 밖에서 혹시 뭐 코트 밖에서 끝나고 나서 네. 만약에 이제 지도자분들이 워낙 저희는 오래 했으니까 끝나고 나서 뭐 수고했어요 하면서 아 아까 근데 그건 뭐 폴트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 전 정말 집중하고 있었는데 정말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했습니다라고 그냥 그 정도의 미안함의 표현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마음에 담아두거나 하면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심판 생활을 힘들어서 오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경기 상황에서는 한번 실수를 했더라도 빨리 잊어야 되는 거고 그게 그 실수로 인해서 다음에 뭐 다른 보상 판정을 한다든지 하면은 실수가 한 번 실수로 끝날 게 두 번, 세 번 실수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는 그 실수로 끝내고 경기 끝나고 나가서 뭐 아까는 내가 못 봤다. 정말 내가 정말 실수했다라고 얘기하고 뭐 선수한테 뭐 미안합니다. 뭐 지도자분한테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던 적은 저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죠. 사과 받아본 적 있어요? 저요 모르겠어요. 이용대 선수는 거의 대부분 이겨가지고 네? 뭐큰 사과 받을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솔직히 저도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런 심판분들도 솔직히 사람이잖아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래도 마음은 좀 어느 정도 쏠릴 수 있잖아요. 쏠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용대 선수하고 네. 정말 약한 선수하고 아. 하면은 좀 일방적인 경기가 되니까 네. 아, 이 선수가 좀 더 힘내고 잘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마음은 그래서 있지만 불이익을 주려고 저한테. 끝까지 들어가. 그럴 수 있지만 이 경기가 막상 시작되고 나면 워낙 셔틀이 빠르다 보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뭐 있는구나. 이용대 선수가 치는 순간 내가 아웃콜 해야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처음에는 없어요. 이 경기구나 들어가지만 네, 그쵸. 심판분들도 집중하면은 이제 네. 선생님들도 이제 집중하잖아요. 그럼 누가 경기 뛰는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경기 중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사실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프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수준의 심판의 자질을 요구를 하게 될 테고 또 그때 되면은 뭐 선심도 있고 항상 내 엄파이어의 파트너인 서비스 저지도 앉아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을 해가면서 그런 오심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프로리가 좀 이제 창단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미세하게 네트오버라든지 그런 것도 비디오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그 네트 플레이 네트 네트 쳤는지 상황에서, 아니면 네. 네트를 넘었는지 네, 그런 네트 거에 상황에서 특히 남자 단식 같은 경우는 그 민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네트 앞에도 배구처럼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도 있겠다. 네트 하니까 생각한 건데 뭐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헤어핀을 많이 하잖아요. 단식 같은 거 보시면 헤어핀 하면 헤어핀 좀 떠요. 그러면 상대 이제 헤어핀 한 사람이 뜨면 이렇게 맞고 네, 딱 들어갈 수 있고 네. 포인트가 날 때가 있고 안 포인트가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네, 너무 이제 솔직히 어려운 거긴 한데 이거는 사실 심판의 판단이 전적으로 심판의 판단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이거는 미리 들어서 폴트다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명확한 거는 판단 기준은 이 상대 선수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 만약에 여기서 헤어핀을 했어요. 네, 넘어왔죠. 근데 이거를 헤어핀하고 나서 이 선수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켓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미리 들었다고 무조건 뭐 폴트는 아니에요. 근데 같이 이제 이 선수가 푸시하려고 하는데 들고 있어서 이렇게 못했어요. 네. 아니면 그러면 혹은 못했거나 하면서 부딪힌다거나 방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만약 이 사람 늦게 들었어요. 그건 운인 거죠. 운이에요, 예, 그냥? 이 선수가 온전히 스윙을 맞췄으면 이렇게 헤어핀을 떴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푸시 딱 그때 했어요. 때렸는데 그때 갖다 댔어요. 네. 그러면 네, 넘어가는 거예요? 운 좋게 넘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스윙을 했기 때문에 공격하는 선수가 스윙을 이 정도만 해도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너무 그런 운으로 한 번씩 그 한 포인트 때문에 약간 흐름이 바뀐 맞아요. 경기들도 은근히 한 번씩 본 것 같아가지고 네, 같은 의견인데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동호인들도 다 헷갈려하는 부분이
미리 들면은 폴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가까우면 폴트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리 들었다고 해서 폴트도 아니고 가깝다고 해서도 폴트가 아니고 우영우 심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상대방 스윙에 방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판단의 핵심 포인트고 그렇게 따지면 미리 들었다라고 하면은 뭐 반칙일 수가 없는 게 이 선수가 스매시를 때리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미리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넘어가지만 않으면 폴트가 아니니까 그럼 맞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그냥 럭키인 거죠 이 선수. 그래, 럭키지. 실제로 국가대표 선발전 단식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경보 선수가 헤어핀을 했나 쳐 올렸는데 네트를 맞고 아무튼 되게 짧게 떴어요. 숏 서비스 라인 정도로 짧게 떠가지고 김동훈 선수가 왼손잡이잖아요. 김동훈 선수가 점프해가지고 스매시를 딱 하는데 그 순간에 고경보 선수가 앞으로 쭉 내밀면서 라켓을 그냥 이렇게 갖다 댔는데 그게 그냥 따닥 맞고 넘어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승모 감독님하고 김동훈 선수는 뻥 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 거죠. 미리 들었고 가까이 됐지만 아무 방해가 없었다. 그게 상대 선수랑 막는 선수랑 이 라켓의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러구나. 네, 거리가 가까울수록 방해 여지는 많겠지만 많죠. 무조건은 아니다. 스윙을 못했거나 네. 스윙이 부딪혔거나 이럴 때는 네, 그러시죠. 방해를 방해를 받는 받는 거구나. 네트오버는 이거 김현엽 심판님이 심판 교육할 때도 항상 하는 내용인데 자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질문을 설명을 넘기시는 했죠? 건가요? 네? 교관 스타일로 한번 이게 저희 심판들도 되게 많이 틀리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거를 김현엽 심판이 항상 정리를 잘 해주거든요. 선수의 라켓이나 신체가 네트 위로 넘어가면 그게 네트 오버입니다. 오버 더 넷인데 다만의 예외의 상황으로 셔틀이 넘어온 셔틀을 치면서 넘어가는 경우에는 폴트가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넘어온 셔틀의 기준은 셔틀의 깃털이든 베이스든 이 셔틀 전체가 셔틀콕이기 때문에 셔틀 어느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넘어오게 되면은 얘는 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 넘어온 거를 치기 위해서는 라켓이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넘어온 셔틀을 치기 위해서 친 것은 폴트가 아니다. 네, 이게 오버넷의 기준인데. 그러면 라켓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쳤기 때문에 네트오버는 아니다. 셔틀콕이 그쵸. 먼저 머리로 셔틀이 깃털이 살짝 넘어와도 이건 넘어온 거기 때문에 네. 쳐도 됩니다. 네. 여기서 헤어핀을 이렇게 깎아서 하면은 셔틀이 돌면서 베이스가 반드시 먼저 넘어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조금이라도 넘어온 셔틀을 내가 쳤다. 이건 폴트입니다. 네트를 쳤습니다. 오케이.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때렸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네. 폴트예요? 이것도 네트만 안 건드리면 상관없죠. 상관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콕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무조건 되는 거다. 콕이나 셔틀 일부가 조금이라도 깃털이 넘어왔다면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안 넘어왔을 때 때려버리면 이제 오버넷이고. 그건 명확한 거고 이것도 하나 많이 틀리는 게 셔틀이 여기 있어요. 아직 안 넘어온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셔틀이 이렇게 뿡 오고 있었어요. 헤어핀을 했는데 여기 이 상황에서 헛스윙을 해도 헛스윙을 하면서 네트 넘어와도 오버넷이에요. 헛스윙을 하더라고요. 네, 아직 인플레이 상황이기 인플레이 때문에 셔틀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잘 오해하시는 분들이 안 넘어온 걸 쳤을 때만 오버넷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넘어왔을 때 헛스윙 해도 요건 오버넷이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선수의 신체나 라켓이 넘어가면은 무조건 폴트입니다. 위로는. 아래로는 방해가 있었을 때만 폴트인데 상대 선수에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 같은 거 하실 때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오버넷이죠. 이미 폴트. 공 셔틀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갔으면 폴트인 거죠. 폴트인 거지. 네. 아. 그래서 요즘에 어린 선수들이 헤어핀 했다가 붕 뜨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면서 자기도 한번 이런 거 성인 선수들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때 라켓이 많이 넘어가요. 아. 이때 그럼 상대 선수가 스트로크 하기도 전에 이미 폴트에. 조금만 넘어가더라도 오버넷을 판정해서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조금만 넘어가더라도. 이미 셔틀이 제가 헤어핀을 했어요. 헤어핀을 하거나 언더를 해서 너무 붕 떴어요. 이렇게 한 이 정도 뜰 수 있잖아요. 잡아보세요. 이 정도 뜬 상태에서 제가 에라 모르겠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셔틀을 지금 여기 뜨고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미리 된답시고 이렇게 넘어왔다 오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미 여기서 이미 폴트인 거예요. 폴트는. 상대 치기도 전에. 아 근데 이건 선수한테도 꼭 필요한 네네.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잡죠. 무조건 잡아야 돼. 네, 네. 이건 오버넷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셔틀이 인플레이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 잡습니다. 아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배드민턴이 그 서비스 폴트도 있고 서비스 서지는 이거 없었을 때 장비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뭐 유럽 대회 가면은 그냥 똑같이 되는데 잡고.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 달랐어요. 이게 뭐 음. 기준이라는 게 규정은 있지만 사람마다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높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낮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생긴 게 지금 이제 최근 규정 그 고정 높이제가 생긴 거잖아요. 디바이스로 우리가 보게끔 하는. 맞아요. 디바이스로 보면은 사실 큰 편차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디바이스가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잡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근데 국제대회들 보면은 똑같은 선수가 똑같이 되는데 어쩔 때 잡을 수 네. 있고. 그 약간 그거는 경기 흐름상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게 기준선이 여기라고 하면은 쇼 서비스는 살짝 요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다 이 잡으면 정도면 많이 아닌가요? 많인가요? 그럼 살짝 정말 요 콕이에요, 깃털이에요. 전체예요? 전체. 이게 1.15라고 선이라고 하면은 셔틀이 1.15보다 전체가 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만 튀어나오면요? 그 유리 안에 폴트죠. 아. 네,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폴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폴트 다 잡으면은 사실 경기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니까 매뉴얼에도 보면은 약간 올라왔는데 쇼 서비스면은 그런 거는 그냥 진행해라 이렇게 하고 오. 권장하거든요. 드라이브 넣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이브 이런 건 잡아야죠.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사람은 심판인지라 심판이 사람. 심판도 사람. 심판도 갑자기 말이 안 했어. 심판도 사람인지라 심판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좋아하는 심판들이 있었어요. 뭐 날 도와준 것 같아. 약간 오케이 들어왔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 오히려 내가 서비스를 또 높게 넣는다든지. 특히 여자분들이 저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자분들 저를 진짜 좋아했어요. 지금 나이도 느껴. 근데 저는 이용대 선수가 되게 영리한 선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용대 선수는 항상 이렇게 서비스 저지가 셔틀 바꿔주잖아요. 이렇게 서비스 저지한테 셔틀 가져갈 때 갖다 줄 때 새 거 받으면서 그냥 안 가요. 항상 국내 대회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외국 심판들한테도 항상 땡큐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런 작은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본인은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는 안 했던 거예요. 기분 잘할 때는 국제대회에서 좀 잡히다 보니까 그쵸. 이제 경험이 쌓이고 잘해야 되겠구나. 저희는 항상 그런 얘기. 이용대 선수는 그래도 실력과 인성을 다 갖춘 선수다. 코트 안에서의 저희가 그런 느끼는 부분. 느끼는 인성은 이 선수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굉장히 잘 갖춘 선수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사소한 부분이잖아요. 항상 인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촬영 끝나면 점심 한번 사셔야 그래야 되겠네. 아니 근데 솔직히 저도 경기에 집중하면서 많이 싸웠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그런 거는 솔직히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두 분을 기억하기로는 이게 맞아요. 솔직히 저는 선수로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것도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걸로 지연을 시키고 뭐 싸워서 흐름을 좀 바꾸고 끝나고 저는 되게 미안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내가 심했나? 이 정도 너무 심했나 정도로 제가 갈 때가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일부분이라 생각을 했었으니까. 저는 상의를 근데- 그렇게 거칠게 받아본 뭐-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느끼기에도 심판들이 이용대 선수가 그냥 약간 살짝의 어필 정도지 거친 항의는 항상 파트너들이 시켰기 때문에 본인은 항상 이미지 관리를 해왔어요. 본인은 손해볼 게 없어. 저는 더 자주 시켰죠. 연성이 형이 한 번씩 그러면 그만.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들이 저희는 그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국내 경기장에서나 이 선수 되게 정말 영리하고 영악한데 정말 실력은 좋은데 좀 약간 코트 안에서의 좀 태도나 매너가 좀 아쉽다 이런 선수들도 있고 한데 근데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선수들 보면은 정말 그 실력과 그 코트 안에서의 매너와
이런 것들이 진짜 갖춰진 선수들이 정말 세계 선수권 올림픽에서 입상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해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네, 이거 생겨가지고 제가 서비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대에서 얘기했지만 입수가 좀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을 때 이걸 넣고 저는 10초 룰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 많이 잡으셨잖아요. 네. 그쵸? 그때는 서비스 저지가 없었나? 없었죠. 네, 일단 그거는 서비스 저지가 자료화면 한번 보시고 그 초라는 개념은 원래 없었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랬어요. 초라는 건 애초에 없었어요. 몇 초 안에 서비스를 해야 된다 오. 이런 규정은 없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연에 관한 부분인데 그 지연에 관한 판단은 오로지 엄파이어만 할 수 있거든요. 레프리도 관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그 작년 콘텐츠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부분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윤대 선수가. 정확히는 못 봤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그 단거리 육상이나 수영 경기의 비유를 많이 해요. 딱 선수가 스타트 하려고 딱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제자리에 차렷 했는데 심판이 총을 안 쏘면 어떻게 되죠? 선수들이 바들바들 하다가 탁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부정 출발하고. 그런 것처럼 저는 서버와 리시버가 준비가 되고 서버가 셔틀을 딱 치려고 가져가는 순간 완전히 거기에서 몰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하나 둘 했는데 서버 안 넘어가면 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집중하니까 제가 그 순간에 뭐 숨을 참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버 리시버가 준비되면 저는 라인을 밟는지 발을 보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몰랐다. 네, 근데 거기에서 서브를 안 하게 되면은 길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폴트 서버 언듀 딜레이 하는데 이게 초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굳이 초로 하자면 제가 하나, 둘, 셋이 되면은 길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3시 너무 빨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셋이요? 거의 한 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자료 화면 보시면서 제가 하나, 둘에 했는지 인정. 나 5초, 7초였을 거야. 근데 이게 심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연에 관해서 좀 약간 엄격하게 그러니까 심판인 거고 또 어떤 심판은 그 폴트콜 하는 게 입 밖으로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어쩜 이용대 선수 팬이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폴트콜이 빨리 안 나왔을 수 있습니다. 잡기 어려운 폴트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잡기 어려운. 네.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 저지가 보는 폴트가 아니라 이거는 지연에 대한 건 엄파이어가 잡는 엄파이어가 잡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콜을 안 해본 심판들은 폴트 콜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하다가 서버 해버리면 그냥 랠리가 진행되잖아요. 그치, 말 못하고 네. 뱉어내야 되는데 네. 현시간에 뱉어낸 거 뱉어내야 역시 진짜 완전 깐깐한 분들 모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폴트가 있잖아요. 많죠. 아까 지연에 대한 것 이게 오래 잡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건 최근에 바뀐 그러니까 건데 최근에 바뀐 거를 또 네.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음. 예전에는 좌우로 움직여도 이거는 됐죠. 이거는 뭐 서비스 시작한 게 아니어서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작년 이제 중국 오픈 정도 이후부터는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이제 지연이다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과도하게 움직이면 폴트콜 해라라고 이제 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국내 대회에서도 이제 지도자들 매니저 미팅이나 할 때 이런 것도 이제 못한다 선수들한테 준비했으면 바로 서브해라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바뀐. 발은 움직여도 돼요? 아니요, 발은 그 절대 안 되네. 네, 발은 계속 꾸준하게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그대로. 발은 치는 순간 양발의 일부라도 고정돼 있어야 된다. 지면에서 한 발은요? 한 발. 떨어지는 양발 폴트죠. 잘못했어요. 한 발만 떨어져도. 네. 끌리거나 떨어지면 폴트. 예전에 국제대회 때 발 끈다고 한번 잡혀본 적이 맞죠. 있어요. 그때 많이 네. 있죠. 갑자기 느닷없이 네. 안 잡다가. 네, 안 잡다가. 그러니까 복식 선수들이 집중해가지고 정교한 서비스를 넣기 위해서 뒷발이 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아요. 왜냐면 서비스 넣고 헤어핀만 보려고 할 때는 서비스 넣고 나도 모르게 많이 들어가려고 빨리, 하니까 네. 그런 대시하니까. 경우가 요새 국제대회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기동주 선수도 이슈가 됐었고 예전에 이슈됐던 거는 그치. 이 릴리즈, 이 손으로 돌려서 스핀을 음. 넣고 그 순간에 치는, 그래서 셔틀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비행하는 게 폴트였는데 그거를 이제 세계연맹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를 했잖아요. 근데 기동주 선수가 하는 스핀은 여기에서 면으로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약간 깎아서 치면서 생기는 스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용대 선수도 이용대 전성기 때 선수도 잘했었어요. 잘해. 그죠? 아, 그 저는 손 돌려서 그런 거예요. 잘못 맞아가지고. 아 그래요? 저 그거 넣을 줄 알았으면 계속 넣었죠. 나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상대 선수들이 아니야. 저희 이용대 선수 경기 보다 보면 상대 선수가 네. 막 항의를 해요. 잘못 맞아. 용대 형 자꾸 돌잖아요. 뭐 셔틀 돌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그러면. 아, 내가 알기로는 잘못 맞아서 그럴 거야. 근데 아. 상대 선수들이 그렇게 항의를 많이 했어요. 용대 형 서브 자꾸 돌잖아요.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깃털에 맞으면은 최초의 접촉점이 깃털이면 베이스가 아니고 깃털을 치면은 이제 폴트인 건데 이렇게 싹 소리 나면서 비행이. 근데 지금 기동주 선수가 하는 서브는 여기에서 면을 치는 순간 깎아서 이게 도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규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인 거잖아요. 네. 그 그쵸, 선수가 그쵸. 넣을 수 있는 그 그렇죠. 기술이라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이게 베이스를 깎아 치는 거 말고 이제 좌우로 움직인다라든지 사실 요즘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들이 이거를 많이 하니까 예전에 이용대 선수의 금메달을 결승전을 앗아간 마티아스 보호 선수가 이걸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덴마크에. 맞아. 그 선수가 이걸 하면서 그때는 사실 이게 뭐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그 선수가 지금 다시 현역 생활을 하면서 지금 한다라고 하면은 폴트 서버 언제틸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규정이 빨리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걸 선수들이 빨리 정확히 숙지를 해서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또 기동지 선수의 그 타이밍은 제 생각인데 후방 움직임을 마치고 나갈 때 그때 정말 약간의 멈춰지는 듯한 느낌? 그것 때문에 좀 상대 선수들이 많이 말리는 것 같아요. 논란이 많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좀 폴트의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다음부터는 네. 이제 심판들도 아마 조금 더 주목을 할 여지가 네네. 생긴 거죠. 맞아요. 이제 주목받는 선수면 좀 조심 그런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모르니까 네, 그냥 그쵸. 할 수 네. 있는데 딱 집중해서 들어오면은 그 딱 잡아버리잖아요. 이 스핀 서브도 2018년도인가 9년도인가 이미 예전에 그 저희가 심판 강습회를 그 주니어 합숙훈련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남자 선수가 일본 선수들이 찍어온 영상이라고 하면서 이걸 하는 걸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폴트예요? 아니 현재 규정상에는 폴트 아닌데? 하니까 야 해봐 너네도 해봐니까 애들이 막 그때 막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치.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우리 대표 선수가 이거 싹을 틔워가지고 세계연맹에서 중단을 시켰었죠. 그러니까 네. 진짜 그때 제가 그 대회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두바이에서 아시아 선수권 할 때였는데 네. 이 서브로 몇 점? 10점 뭐 계속 그걸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안 돼, 안 사실. 돼. 저도 인터뷰 한 적 있는데 뭔가 배드민턴 그거는 좀 훼손시키는 그쵸. 거 네 맞습니다. 랠리가 가야 되고 이러는데 선수들 딱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콕을 맞춰서 스피드 그거는 뭐 이거는 약간 테크닉이니까 기술에 들어가는 거니까. 최초의 접촉점이 베이스면 됩니다. 이게 약간 치고 깃털이 맞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래가지고 싹 깎아서 하면 이상하게 비행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폴트입니다. 네. 요즘에 어린 선수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분은 워낙에 국제대회도 많이 다니시고 항상 월드 클래스 경기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대회 기준으로 동호인대회를 심판을 했다가 네. 동호인들에게 뭐 호되게 혼나는 썰이 있어요? 한 10년, 11년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40대 C조 혼합복식 결승전이었습니다. 이제 경기를 계속 진행하다가 초반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중후반부 됐을 때 자꾸 이제 이쪽에 계신 남자분이 리시브를 할 때 발이 먼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혼복에서는 특히 남자가 남자한테 서브할 때 이 비행 시간이 길다 보니까 미리 들어오면 그만큼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심판이 사실 의심만 갖고 폴트콜을 하진 않거든요. 한 번의 의심과 그 다음번에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폴트콜을 합니다. 보통 실제 시합에서도 선수들 시합에서도. 근데 자꾸 먼저 움직이시길래 제가 거기서 폴트 리시버 풋 했어요. 그랬더니 득점 한쪽에서는 이 심판 잘 보네 이런 분이 느낌이고 이제 이쪽에서는 동호인 대회에서 무슨 그런 그렇지. 것까지 하냐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치 제가- 무조건 그렇지.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이거 한 번 처음이 아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번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심해서 폴트콜 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했더니 이제 여기서 막 항의하다가 이제 이쪽에서는 또 옆에서 또 좀 약간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 심판 잘 보네 진짜 이런 거 정확하게 잘 보시네 막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쪽의 항의가 이제 이쪽하고 서로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야. 네. 그래갖고 싸우시다가 두 분 다 퇴장을 그 길로 가셨습니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지인이 이제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제 커뮤니티 동호인 대회였는데 이거 난 동호인 대회 심판을 보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성인부 대회까지 하는 국내 2급 심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저 나름 이제 딱 승급도 했고 내가 최근에 이용대 경기를 보고 온 심판인데 규정을 몰라 이러면서 자신 있게 폴트콜을 했는데 이 동호인 대회에서는 이 정도는 안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근데 너무나 확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동호인들한테나 지역 대회 사급 강습회를 각 지방에 다니면서 드리는 말씀이 동호인 대회라고 해서 규정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조기 축구 한다고 뭐 드리블 안 된다고 공 들고 뛰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 규정은 똑같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스포츠를 즐기셔야지 스포츠가 되는 거지. 이게 뭐 규정 안 지키면 이게 놀이지 스포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김민호 심판님은 동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일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일 너무 지금 FM들 하시는 분들은 동호인대회 가면 무조건 싸워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반대로 나갔다가 제가 나갔다가 좀 맘상해가지고 못 본다고 싸운 적 있어요 그러면? 선수로 나가요. 그러니까 선수로 동호인대회로 나갔는데 그때 가면 솔직히 동호인분들이 심판 보잖아요. 왜 안 보냐고 항의한 적 있어요 그러면? 이 항의라고 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게 서브 때문에 서브를 넣었는데 서브를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동호인들은 그럴 수 있죠. 와 여기에서 넣는 사람 많다면서. 저 그 경기장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 혼합복식 관악구대회 관악구대회였어요. 우영우 심판이 혼합복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25점 게임에서 13점에 도는데 처음에 한 13대 한 2, 3 정도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쉽네 하면서 잘해라 하고서 갔다 왔는데 진 거예요. 왜 졌냐고 물어보니까 서브를 항의하다가 제가 말려가지고 제가 흥분해가지고 여자 선수가 이렇게 졌죠. 정확하게 제 기억에는 상대방 여자 선수가 서브를 머리에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서브가 제 얼굴로 계속 오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와 진짜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동호인분들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 아냐 했어요? 아예 그런까지는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아냐 했어야죠. 내가 국제 심판 아시아 배드민턴 연맹 국제 심판 있다고 막 이런 것도 이렇게 했었고 있었고 인아웃 가지고도 한번 싸운 적 있었고 너무 확연히 진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요 정도 나갔는데 심판이 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홍승인 씨 나왔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알아서 보게 한다. 심판이 판정 안 하고. 근데 그때는 심판분이 판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이라고. 그래서 아니 이만큼 나갔어요. 그랬는데 상대 쪽에서 이제 심판이 판정했는데 빨리 줘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났죠. 심판이랑 싸운 게 아니라 상대편이랑. 또 상대에서 또 긁었구나 살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동호인대회는 그 인아웃 갖다가 진짜 많이 싸워요. 정말 치열하죠. 그러면 진짜 동호인대회에서 인아웃 판정 시비가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거 어떻게 좀 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금 걸리고 하니까 그치. 엄청 치열하더라고. 자강주가 난리 났잖아요. 선수 때보다 더 열심히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나가보실 김동우 생각 아까 말한 김용현 다 나가고 있어요. 나중에 나가보실 생각 있으세요? 저는 안 나가죠. 우승해봐야 본전이. 네? 지면은 큰일 나니까. 우승하는 것보다 지면은 큰일 나니까. 왼손으로 나가시죠. 네? 왼손으로 연습해가지고 디조 연습해가지고 디조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기 운영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 동호인 D조의 풀은 정말 엄청 생각보다 깊어요. 높다면서요. 네. D조도 그렇고 A조도 A조도 너무 많아요. C, B 작고 A 이만큼. 네. A도 진짜 각 동네 밀린 A조들. 밀린 묵은 A조들 있고 저번에 컨텐츠 출연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특 A조 분들. 그분들은 A조 위에서도 그냥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하고 A조 가장 밑에 있는 분들하고 경기하면은 그냥 선수랑 동호인이 하는 수준이에요 경기가. 네. 너무 차이 많이 나요.
선수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라인 저지가 앉아서 내가 앉은 직선에서 좌우의 인아웃만 보는 것도 챌린지 들어오면 틀리는 게 라인 저지인데 그만큼 민감한 게 인아웃인데 이거는 사실 동호인은 서로 즐기는 배드민턴을 사랑해서 하는 분들이니까 이거를 그냥 본인 양심상 내가 인이면 그냥 넘겨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건에서는. 그래서 실제 테니스 시합에서는 그 선수들 시합에서도 8강까지는 선수들이 심판이 없어요. 셀프콜을 합니다. 셀프콜이에요. 어린 선수들도. 그래서 넘겨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분쟁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심판이 가서 얘기 들어보고 뭐 레스를 하든지 상황을 정리해주고 하는데 현재 배드민턴에서는 그게 최선이지 않나. 처음에 동호인을 가르치는 코치들부터 네, 스포츠식을 네, 네. 조금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레슨 받을 때 저희 코치님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경기 시작 전에 항상 상대 선수와 먼저 악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라. 그래. 그렇게 해야지 서로 어떤 분쟁이 생기더라도 좀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되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말 신사의 스포츠잖아요, 배드민턴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좀 약간 되게 접근하기 쉽고, 저도 저희 외삼촌 따라서 처음에 약수터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쳐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시작되고 그런 매너들과 잘못된 규정들과 뭐 오래 한 사람 말이 맞다, 목소리 큰 사람 말이 맞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잘못된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 배드민턴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이제 두 선수 혹은 네 선수가 겨루는 신사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신사적인 스포츠. 네, 동호인분들께서도 이 점을 좀 양지하시고 좀 좋은 문화를 갖고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초심 분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요. 처음에 코치님들한테 레슨을 받잖아요. 그럼 레슨하는 코치님들이 그 초심자분에게 서비스는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뭐 인아웃은 셀프 콜을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처음부터 하면 그게 나중 되면 조금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또 인지를 하면서 그런 신사의 스포츠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치님들 그리고 배드민턴인들이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쵸? 바꿔 나가야 되고 그럼요. 네, 또 배드민턴 하는 동호인분들도 인식 자체를 서로 신사의 스포츠다라는 같이 바꿔 마인드를 가져가지고 같이 바꿔나가면 정말 싸우지 않고 정말 또 재밌게 배드민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레슨하고 있는 배드민턴 코치입니다. 매주 대회에 나갈 만큼 배친자인데요. 선수들 경기에선 인터벌 외의 수분 섭취는 심판의 허락이 필요한데 동호인 대회는 흐름을 끊기 위해 계속해서 랠리 이후 물을 마시며 시간을 버는 행동들이 많아 허비되는 시간도 많고 너무 불규칙적이다 보니 공평한 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연 동호인 대회에서 지원과 관련된 룰들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요? 동호인 대회면 더더욱 쉬운 일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호인들은 선수들처럼 랠리가 뭐 수십 번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그냥 흐름을 끊기 위한 단순한 정말 지연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25점 게임이 13점 때 한번 자리를 바꾸잖아요. 그때 그냥 잠깐 땀 닦고 물 마시기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 선수들은 여자 복식 같은 경우에 랠리가 100회 이상도 가고 막 하잖아요. 200회도 가고. 정말 랠리가 정말 길어봐야 20회 이내일 것 같아요. 김효 심판은 약간 티네. 아니 동호인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저항이 같은데. 있을 것 같은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왜냐면 위험한데 지금 욕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안 하잖아요. 운동 안 하잖아요. 배드민턴 안 치잖아요. 그죠? 지금 안 칠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안 치잖아. 쳐 안 쳐. 랠리 100번 해 안 해? 랠리 100번 해 안 해? 100번은 안 하죠. 기준이 다르다는 거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호인들도 체력이- 랠리가 꽤 길고 또 수준이 좀 올라가면은 랠리가 상당히 길고 힘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또 먹다 보면은 체력적인 게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공식적인 인터벌, 13점 인터벌에는 당연히 쉬는 거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흐름을 끊지 않는 선에서는 심판 허락받고. 근데 동호인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3점 정도 잃고 나면 물 한번 먹을게요, 땀 한번 닦을게요, 그 자의적으로 나가버리거든요. 네,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심판한테 반드시 허락받고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뭐 땀 좀 닦아도 될까요? 항상 얘기한 통보를 다음에. 해버리고 나가니까. 네. 통보도 안 해요. 그냥 나가요. 땀 좀 닦고 합시다. 물 좀 마시고 물 좀 합시다. 마시고 합시다 이러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대회인데. 대회인데. 저 물좀 쉽게 하고 가요. 네 맞아요. 땀 닦을게 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하면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뭐몇 회 이런 걸 그러니까 몇 아, 회 횟수로 정하잖아. 그건- 13점에 한 번이니까 전후로 한 번씩 뭐 이렇게. 네, 사이에 6, 13 뭐 아니면 타임을 한번 부를 수 있는. 그 무용 심판이 너무 이제 본인이 동호인 생활 한다고 동호인 편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규정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선수는 본인의 체력을 호흡을 고르기 위해서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 심판 허락 받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판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동호인 대회에서 심판 보시는 분들이 그거를 제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오케이. 심판 보세요. 근데 애초에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없는 게 낫다. 근데 지금 그래도 예전에는 자격증 없는 분들이 보셨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사급 4급 정도 교육은 최소한 받고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은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호인들도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통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심판 허락 받고 심판한테 얘기하고 심판 허락 받고 이렇게 해가는 문화로 바뀌면은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논쟁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도 시합도 나가봤고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몇 년 전인데 그게 동호인을 무시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오래전 어렸을 때부터 동호인 문화에 최근에 안 나가보셨죠? 운동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넓은 기준으로 봐야 돼. 넓은 기준으로 보면은 차라리 그러면은 뭐 13점 인터벌 전후로 해서 한 번씩 정도만 허용한다 이런 룰을 정해놓으면은 뭐 깔끔하지 않을까요? 챌린지 신청 같이 팀마다 2개씩 주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을 많을 것 같은데. 하나씩만. 그런다고 또 막 전문 선수들처럼 이렇게 심판이 초 재가면서 뭐 20세컨드 콜 해가지고 들어가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한번 나오면 하고 싶은 만큼 다 하고 막 이럴 거니까 그거는 경기 운영에도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그럼 심판이죠. 할거다 식사를 하고요. 하고 오실 거예요? 자 다음 경기 먼저 하겠습니다. 팀당 한 번 정도 괜찮죠? 팀당 한 번이요? 한 번 정도 인터벌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호인대를 조금 더 또 원활한 경기 진행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대신에 또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심판이 반드시 이 통제를 할 줄을 알아야 되고 또 한 번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수준 높은 랠리를 해가지고 양 선수가 정말 숨이 막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랠리를 길게 했다 이럴 때 그런 그걸 그 한번 심판도 알죠. 그럴 때는 허용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심판의 이 역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음. 좀 그렇게 각 팀당 한 번씩과 뭐 심판의 융통성으로 한 번 정도는 오, 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호인분들도 심판분들한테 존중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존중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좀 오해가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스포츠에 왜 심판이 있겠어요? 항상 그 중재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호인분들도 만약 누가 들어오든 진짜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 룰을 지키면서 또 운동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너무 이게 프리하게 하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동호인분들도 이 규율 안에서 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하면은 좀 더 재밌는 배드민턴을 문화가 대회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짜 저도 몰랐던 사실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네 혹시 뭐 규칙이 변화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 나와주세요. 나와서 알려주셔야 우리 동호인분들도 인지를 하고 또 선수들도 인식을 하고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도움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호인분들 그 배드민턴 대회 얘기했지만 저희 말이 그렇게 완벽하게 맞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뭐 그렇죠. 국제대회 또 항상 선수들만 봤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호인분들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이렇게 친절히 또 이렇게 답변해 주실 거죠? 네네. T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선수 입장이 아니라 저희는 운동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저도 많이 내려놨어요. 저도 많이 내려놨으니까 두 분도 좀 내려놓으시고 또 좋은 방향이 있으면 언제라도 아이디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만났는데 또 한 말씀 해주세요. 10만이 아니라 100만을 향해 가는 원더플레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1년 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또 마지막에 이용대 선수께서 이제 심판을 존중하는 문화 동호인대에서도 선제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동호인 대회에서 사실 이긴 승자가 심판을 보고 이런 문화들이 있다 보니까 그 심판에 대한 신뢰도 없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각 지역별로 4급 심판도 있고 뭐 3급, 2급, 1급 다 있으니까 그런 좀 전문 자격을 갖춘 심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추고 동호인 대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좋은 문화도 정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은 사실 저는 지금은 하지 않지만 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재밌는 운동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많은 경기장 방문해 주셔가지고 예, 경기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원더플레이 오랜만에 출연하게 됐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김현엽 심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드민턴은 경기장에 와서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재밌지만은 경기장에 와서 보는 것만큼 더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게 없습니다. 경기장 많이 찾아주셔서 선수들 경기하는 거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영상도 많이 찍어주시고 이렇게 콘텐츠 같은 거 제작도 많이 해주셔서 올려주시면은 우리 배드민턴이 더 발전하고 앞으로 프로로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장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